이건 틀것 같아. 자, 오늘 아침 브리핑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텔레그램 열어보고. 자, 여기네요. 음, 오늘 구프로님이 해주셨고요. 네, 올라온 첫 번째 사진은 이제 메이저 코인들, 상위 코인들 모습 보여주고 계시고, 그다음 가장 많이 오른 코인, 가장 많이 하락한 코인, 이렇게 항상 사진을 보내주세요. 근데 이게 그 실제로 거래할 때 보면 상당히 참고가 많이 되는 자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사진을 꼭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 안에 들어가서 코인을 선택하실 때 그 누르면 일단 비트코인부터 순서대로 기본 화면은 나오게 되고 그 거래량이나 이쪽 위에 보면 우리 차트 그 리스트처럼 소팅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그 설정할 수 있는 화살표들이 하나씩 붙어 있거든요. 음. 그러면 그 거래량에서 그 버튼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누르면 가장 많이 오른 코인, 가장 많이 떨어진 코인,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메이저 코인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가 세 번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내가 트레이딩 할 때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코인들을 리스트를 한번 쭉 살펴보면 제가 이거 몇 번 봐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이 지금 시즌에 유행하는 코인들이 이름이 올라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그건가? 그러니까 거의 제일 먼저 올라오는 거는 펌핑 되는 게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펌핑이 되는 코인들도 많이 올라오지만 그냥 쭉 한 2, 3일 정도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애들을 보면 걔가 이제 지금 막 뭔가 이슈가 있다든지 그 뭐 저번에 한참 AI가 같이 올라갈 때 있었고 게임 코인이 같이 올라갈 때 있고 이런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날 올라온 것들을 한 2, 3일 정도 쭉 보다 보면 비슷한 이름들을 혹시 나는 이 코인이 뭔지 잘 몰라 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챗 GPT 열어가지고 코인 이름 치고 무슨 코인 하고 탁 엔터만 누르면 대충 그 코인이 어느 정도 어떤 역할을 하는 코인인지 막 해주거든요. 챗 GPT가. 그러면 그거 몇 번 하다 보면 아 오늘 올라온 코인들은 거의 뭐 대부분 디파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네. 아니면 뭐 대부분 봤더니 무슨 게임에 관련된 거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테마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죠. 아, 지금은 디파이가 가나 보다. 뭐가 가나 보다. 아니면 미국이 주도하는 뭐 몇 가지 코인 그런 것들이 가나 보다.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고, 실제로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거래했을 때, 어, 빨리 움직여요.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치도 빨리 찍고, 손해도 사실은 빨리 날 수 있겠죠, 그죠? 대신에 활동성이 좋은 코인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네 번째 사진에 이제 전체 저희 고야 도미넌스, 도미넌스가 어제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계속 고점을 찍다가, 오늘 아침에 조금 내림세죠, 그죠? 지금 이제야 고야 라인 정도로 거의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축소하면, 도미넌스 화면 보여주시고. 자, 1월 3일 고야 알고리즘을 읽어드리는, 9%입니다. 어제 비트코인 3% 정도 상승하면서 전체 코인 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웠지만 새 미국 정부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곧 다가오고 있기에 어느 정도의 반등은 올 것으로 계속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동성을 주며 시장을 흔들면서 저점을 계속해서 당분간 높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고야 도미넌스는 한국 시간 오전 7시 현재 38.4로 네. 아니, 두 개입니다, 나는. 네. 오전 7시 현재 38.4점으로 비교적 높지만 어제 고점에 대비하여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어느 정도 하락 조정을 예상하셔야 하겠습니다. 캔들 시그널도 대부분 롱 방향이고 트렌드도 상승 추세가 많지만 고야 스코어와 RSI가 숏 쪽으로 많이 소폭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조정이라는 거를 그, 하락하고 조정은 다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조정은 상승하는 중간에 잠깐 눌리는 걸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고야 위에서 날아가다가 잠깐 고야 맞으로 내려오는 거 정도를 조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고야를 뚫고 완전히 추세가 바뀌는 거는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는 거고 하락을 잠깐 하락 추세로 완전히 가다가 잠깐 고야 맞으로 올라오는 걸 반등한다고 해요. 반등.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약간 시점의 차이예요. 추세는 며칠간 계속 지속된다고 하는 거면 반등이나 아니면
조정이나 이런 거는 한 몇 시간에서 반나절 정도 잠깐 하고 움직인다. 이렇게 전체 추세 반대로 잠깐 움직이는 거를 조정이나 아니면 반등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를 잘 알아들어야 이 브리핑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대선이 오니까 코인이 오른다. 이걸 저는 언제 봤냐면 ETF 비트코인 ETF 처음 승인된다가 한 게 작년 초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엄청 막 여러 가지 코인들이 엄청 지금보다 더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막 많이 오르다가 ETF 승인이 딱 되면 정말 폭발적으로 막 뭔가 비트코인이 날아갈 것처럼 모든 언론이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딱 체결되고 난 다음에 폭락했어요. 폭락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슈들은 곧 선반영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스물스물 오른다는 거예요. 충분히. 충분히 오르고 사건이 이벤트가 일어나고 나면 오히려 좀 떨어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트럼프가 취임하면 심하게 흔들릴 거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가 취임했기 때문에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때 막 엄청나게 자금을 때려 붓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트레이딩 해봐서 알지만, 많은 자금이, 포지션이 몰리면 어떻게 되죠? 떨어져. 반대로 탁 털죠. 그죠? 응.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진행하는 게 좋고, 그래서 저번에 했던 오프로님도 그 계속 꼬리 잡기를 계속 얘기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일정 부분은 대기해야 되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L2와 L 조합이나 캔들 모양으로 봐서는 고야 라인까지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요. 대부분 지지를 그 부분을 지지 잘 받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만약 96,000 지지를 잘 받아준다면 다시 99,000을 향해 도전할 가능성이 높고 96,000 지지를 깨고 하락한다면 94,000 근처까지 조정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프로님 브리핑은 항상 지지 저항을 꼭 말씀해 주시고 저항선을 뚫는지 여부가 추세를 결정한다. 이런 패턴으로 보시면 되고 오프로님 거하고 같이 섞어서 보면 오프로님은 1월 달 초반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한 번 더 찍고 한 번 크게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10만 달러까지 스물스물 갔다가 한 번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브리핑 해주고 계십니다. 이더리움은 L2와 S 조합이고 현재 고야 라인을 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3,400 근처를 잘 지지받고 깨지지 않아야 다시 3,500 이상으로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고야 라인 아래로 하락을 한다면 여기 지지선 다시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이더리움 다시 힘을 내줘 주가 상승을 해준다면 알트코인의 순환 펌핑에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비트 도미넌스가 조금 빠지고 이더리움이 치고 나가줘야 알트 불장이 온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시거든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매번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음, 패턴인데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크다는 건 비트코인이 모든 자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을 올릴 만한 돈의 여력이 없죠, 그죠? 여력이 없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진다는 거는 비트코인에 몰려있던 돈이 이제 알트로 빠지면서 이더리움이 다른 알트코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는 아니지만 이더리움에 물려있는 알트코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위에서 생성된 코인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잘 가면 걔랑 관련된 게 가는 거예요. 비트코인 잘 가면 스택스가 따라가는 것처럼. 그거하고 물려있는 코인들이 되게 많아요. 솔라나가 가면 솔라나 관련 코인들이 같이 가고, 이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리플입니다. 리플은 L2L 조합이고, 고야라인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2.4 근처를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어 현재 방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긴 힘들지만, 캔들 시그널이 L2라 소폭 하락 조정이 와도 시간이 걸려 재차 상승의 2.5까지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락 조정이 온다면 1차로 2.35, 2.31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프로님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관점으로 리플을 설명해 주셨다면 그 프로님은 지금 한 2, 3일 정도를 보는 거예요. 시점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냐하면 그 프로님은 지금 1.9, 1.7까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이달 안에 일어날 어떤 하락까지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그 프로님은 조금 짧게. 그래서 그 프로님이 프리미엄 차트를 개발해서 만든 첫 번째 목적도 매일 거래거든요. 장기 투자야.
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들어와서 이렇게 거래해 볼 수 있으려면 지금 당장 신호가 중요해서 프리미엄 깜빡이 신호를 만든 거예요. 프로님이 알고리즘을. 그렇기 때문에 시점 자체가 오늘, 내일 요 정도 짧게 한 이틀, 3일 정도 짧게 이렇게 항상 브리핑 해주신다 생각하고 이걸 또 너무 짧게 보시면 안 돼요. 너무 짧게 보시지 말고 그 정도 템포로 보시면 이제 활용하기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지코인은 L3와 S의 조합이고 고야라인 근처를 터치를 했습니다. 고야라인 0.335 정도를 잘 지지받는다면 0.35를 향해 움직일 것이고 추가 하락 조정을 받는다면 1차 0.331, 2차 0.32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솔라나 L3와 S 조합이고 고야라인인 204 근처를 살짝 지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차 반등을 한다면 1차 저항이 211. 211, 2차 저항이 218이 됩니다. 고야라인 아래로 소폭 조정을 받는다면 1차 지지 201, 2차 198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자, 솔라나도 이달의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220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항상 해주시죠, 그죠? 이더리움 클래식은 L2와 S 조합이고 고야라인 근처를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과 캔들 모습이 비슷하게 그릴 것 같고 고야라인 근처인 26.5를 지지 잘 받쳐준다면 28 이상 목표로 움직일 것이고 하락 조정 받는다면 25.7, 2차가 24.7 정도로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브리핑을 보면, 뭐 오르면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이 브리핑을. 근데, 항상 그 트레이딩이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을 한다면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 제가 유민호 대표님 어제 트레이딩 하는 모습 옆에서 가만히 한번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추세 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지금 숏이네 하고 숏하고 금방 숏 거래를 해도 뭔가 딱 봉이 바뀌고 추세가 딱 꺾이는 시그널이 잡히면 바로 롱으로 전환해요. 바로. 순식간에. 1, 2, 롱으로 롱을 바로 전환해요. 손절하고. 손절 바로 치고.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초보 때 생각해보면 그날 브리핑이 롱이라고 하면 며칠 동안 롱이에요, 그냥. 바꿀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하고의 차이점을 봤더니 추세 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지금이 롱인지 숏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숏이야 하고 들어가서 몇 번 입절을 하더라도 숏에서 손절이 나고 추세를 딱 봤는데 롱으로 바뀐 다음에 바로 손절하고 바로 롱으로 다시 바꿔요. 그러니까 3번 정도 이렇게 세 번이든 네 번이든 순서 그냥 다 상관이 죽여버려, 없어요. 예, 손절해버려. 상관이 없어요. 추세가 바뀐다고 판단되면 바로 전환해요. 바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하고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추세 전환을 이제 많이 보셨겠죠. 많이 보셨기 때문에 대응이 빠르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느리고, 좀 트레이딩이 느린 스타일이에요. 막 빨리빨리 하지 못한 스타일이거든요. 오래 좀 가져가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롱 걸었는데 손실이 나면 보통 들고 있거나 손절을 만약에 했더라도 이제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빨리 추세 전환이 안 돼요.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난 안 그래. 응. 그냥 바로바로 네, 없애버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스타일의 장점을 본다면 지금 당장 손실을 바로 확신만 있다면 신호 맞춰가지고 추세 전환해서 바로 또 수익으로 바꿔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또 차차 배워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할까? 그쵸. 내공이 좀 이거 필요한 뭐 거죠. 그죠? 뭐? 그러려고 뭐가? 저희가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오늘 시총이 높은 코인들의 브리핑을 요약해보면 일단은 고아라인 근처나 고아라인보다 소폭 하락 조정을 받은 후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는 브리핑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등 이슈를 가지고 변동성을 계속 줄 예정이라 비트코인 방향성이나 고야 시그널에 집중하셔서 시그널대로 거래하시는 게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오늘도 고야 차트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응원드립니다. 이거는 1달러 브리핑이죠. 그 프리미엄 브리핑은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거 떠나서 이 알람이 롱으로 뚜루루루 오면 추세가 그냥 맞아. 읽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변동 시그널을 바로 보내주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확률이 높은 시그널을 보내주니까 그 시간에 만약에 롱이 뚜루룩 하고 오면 추세가 롱인 거예요. 그러면 롱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롱을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막 내가 롱을 열심히 트레이딩 하고 있는데 숏이 갑자기 뚜루룩 오잖아요.
그 몇 개씩 오기 시작하면 이제 멈추고 관망하고 숏 거래할 때쯤 되면 또 숏이 쭈르륵 하고 와요. 그러니까 그것만 활용해도 이제 거기 나온 것들 중에 골라도 어 저기 다른 대표님들도 코인을 고르는데 쓰는 시간이 진짜 엄청 절약된대요. 거기서 뜬 거 중에 고르면 되니까 일단 신호가 확실한 것들이 오니까 그게 이제 확실하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골든 크로스나 이런 것들은 조금 길게 선물 같은 거 가져갈 때는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아침 브리핑은 이렇게 같이 읽어봤고요. 어, 어, 지금 줌 해요, 딴 네, 데서? 줌도 하고 있어요. 들어오신 분 중에 또 나보다 부점이가 안 네, 들어왔다고. 설명이 필요하신 분, 궁금하신 거 알려주시면 뭐 되는 대로 빨리 물어봐. 간단하게 설명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언니 잘 알아야 내가 그것도 이 질문도 하는 거야. 내가 모르니까 질문이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라고. 잘 하고 계십니다. 일단 거래만 하고 계신다면 1단계 큰 산은 넘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처음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거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제일 큰 벽이 이 거래소를 깔고 거래소 사용법을 익히는 게 가장 큰 벽이었던 것 같아요. 뭘 핸드폰으로 이렇게 눌러서 사고 판다는 것 자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지금 만약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롱, 숏 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경우라면 큰 산은 사실은 넘긴 거나 마찬가지다. 마찬가지고 두 번째 산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감정 조절이에요. 감정 조절. 그냥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특히 선물 거래에서 롱, 숏해서 거래를 하다 보면 엄청난 그 욕망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몰빵을 하면 뭔가 크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좀 더 높이면 아까 내가 분명히 2, 3%, 5% 될 거였으면 레버리지를 만약에 높이면 이게 만약에 100%도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레버리지는 안 올리는 게 맞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몰빵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거를 이해를 해서 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마치 운동을 배우듯이 아니면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따르듯이 그냥 선배 트레이더들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나중에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난 굳이 해봐야 되겠다. 그럼 좀 소액으로 다 해보세요. 몰빵도 해보고 레버리지 20배, 100배도 소액으로 다 해보세요. 저는 해보라고 해요. 근데 소액으로 진짜 그냥 반찬값이나 커피값 정도로 그냥 다 해보세요. 20배도 해보고 다 해보세요. 해보고 안 되면 저기 모의 트레이딩 같은 거 근데 꼭 해보고 싶은 분들은 모의 트레이딩은 또 양이 안 차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 양을 채우려고 하시지 말고 나는 무조건 해봐야 되겠어 한다면 진짜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진짜 온전한 시드라면 절대 몰빵과 고레버리지는 안 된다. 고레버리지는 만약에 거래소가 긴 칼을 들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나와 있는 저 목을 잘라볼까, 이 목을 잘라볼까 하는데 칼이 길잖아요. 그죠? 그 칼 끝에 다 있는 데 있는 아이들은 롱이든 나가. 숏이든 다 잘릴 수 있는, 다 청산당할 수 있다. 왜냐면 걔네들은 포지션을 다 보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오늘은 롱으로 청산을 시킬까, 숏으로 청산을 시킬까 하는데 내가 20배 정도 썼다는 거는 바로 칼 앞에 머리를 내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천만 다행히 롱으로 걸었는데 걔가 숏으로 이렇게 해준다면 몇 번은 살아날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 2 이하로 쓰면 칼 끝이 안 닿아요. 아무리 걔네가 롱으로 휘둘든 숏으로 휘둘든 칼 끝이 안 닿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트레이딩 저기 하면서. 너무 안 올라가가지고 음, 저기 그 고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게 뭐지? 네. 시바지노고. 씨바지록으로 내가 작업을 했다니까. 네. 뭐 너무 안 올라가는 거 올라갔다 하면서 1%도 안 올라가고 씨바지록을 하니까 2%까지는 올라가다가 그래도 1.6 세금 떨어지고 그것까지는 1%는 먹겠더라고. 그렇게 잡아갈 거잖아. 며칠 동안 그랬더니. 네, 그래서 그 며칠 동안, 그러니까 어제는 올랐고, 어제 전 시장은 이제 횡보로 보는데, 햄버 때 그러더라고 그쵸. 그게. 횡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횡보의 목적은 뭐냐면요,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롱이나 숏은 급하게 움직여서 청산을 시키잖아요. 근데 횡보는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올라라는 감정을 느끼셨다면 트레이딩하는 거의 90% 이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안 올라? 하고 2시간에도 때도 그 자리고. 그죠? 계속 그랬는데. 그런데 갑자기 막 거래소를 이렇게 훑어보다 보니까 뭐 어떤 게 20%, 30%씩 펌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금을 빼고 그쪽으로 그래, 가요. 그래. 그러면 이제 세력들은 오케이, 개미들을 좀 보냈구나. 그럼 청산 시키지 않아도 개미를 털어내는 효과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뭔가 엄청 내가 진득하니 뭐가 안 움직인다 하면 이제 뭔가 일이 날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네. 정도라고 마음을 안정시키면 돼요. 그래서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시그널, 행보 끝에 나오는 시그널을 잘 보고 들어가면 진짜 막 20, 30%도 한 번씩 수익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견디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거 뭐지? 그거, 저게, 레버리지가 아니고, 내가 몇 프로를 먹겠다고